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영어의 아리쌤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 알파벳의 음가에 대한 파닉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문법적인 용어 약간의 설명과 더불어 명사와 대명사에 대한 단어들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영어에는 팔품사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사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이름을 말해요.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하고요. 한문을 보시면 명자가 이름 명자잖아요. 그래서 사물에다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이름을 다 명사라고 부른다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 이름, 그리고 노트북, 연필, 책상, 의자, 핸드폰 이런 것도 다 명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사랑이나 아니면 평화 같은 단어들 이런 걸 다 명사라고 해요. 명사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명사에 관련된 단어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명사의 단어는 family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단어 많이 배우면서 명사 상당히 많이 배웠었어요. 뭐 동물 이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물의 이름이라던가 하나하나 제가 이건 명사다, 동사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물의 이름 다 명사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보시면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겠죠? F는 A는 에, M은 무 하고 I가 이 발음보다는 약간 발음이 나요. 그래서 family 라고 부르고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럼 가족 중에 어떤 멤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기본이 되는 엄마 아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엄마는 MOM 이라고 쓰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 같이 합쳐주셔서 mom이 됩니다. 마암이라고 제가 옆에 짝대기 쭉 긋고 길게 발음하시라는 표시로 해놨어요. 그래서 맘이 아니라 맘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원래 맘카페 있잖아요. 요즘에 엄마들 들어가가지고 카페에서 활동들 많이 하시는데 그 맘카페가 있는데 맘이 아니라 맘입니다. 길게 발음해주세요.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드 A가 단모음 에 발음, 입 크게 벌려주는 에 발음이기 때문에 dad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거는 엄마 아빠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를 마미, 데디 이렇게 불러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맘마, 빠빠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데디가 아니라 데디 약간 뒤에 있는 디디 발음이 앞에 A 모음의 강세가 오기 때문에 뒤에 D 두 개가 가볍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발음하시면 돼요. daddy 약간 리을 발음 비슷하게 daddy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마음부터 한 번씩 읽어볼게요. 위에부터 mom, dad, mommy, daddy 잘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맘마, 빠빠 안 되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mother 할 때 mother이 아니라 th 발음이 예전에 저희 뜨 배우신 거 있죠. 그 th 뜨 발음뿐만 아니라 느 발음이 있어요. 번데기 발음이라고 발음 기호에서는 번데기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 발음은 뜨는 쌍시옷 발음처럼 혀를 내밀면서 양 이빨로 긁으면서 내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mother 할 때 th 발음은 혀를 내밀긴 내밀어요. 하지만 디귿 발음에 좀 가깝습니다. 하지만 혀를 내미는 디귿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약간 연습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mother 이렇게 발음합니다. mother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father 이렇게 발음해요. 하고 옆으로 또 쫙 거놓은 거 보시면 이게 길게 발음을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ather 아니라 fath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남자 형제 같은 경우에는 brother 이렇게 발음합니다. mother, father, brother,
이제 제가 혀를 자꾸 낼렁낼렁 하고 있죠. 그거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다 똑같이 the 발음이기 때문에 the. 이것도 과정에서 혀를 많이 빼주신 다음에 th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여자 형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어렵겠죠? S-I-S-T-E-R인데 중간에 있는 S-T 보시면 저희 예전에 S-T, st, stop 할 때 S 다음에 무성음이 올 경우에 T, K, P 이런 알파벳이 올 경우에 약간 된소리 발음이 난다고 배우셨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sister, 털 아니에요, 털. 털 말고 sister, sister, sister처럼 발음하셔야 됩니다. sister, sister. 이게 여자 형제입니다. 우리는 언니, 오빠, 형, 누나 다 다른데 영어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 형제는 그냥 무조건 brother, 여자 형제는 무조건 sister. 하지만 손 위냐 손 아래냐 같은 경우에는 뭐 little sister, older sister, little brother, older brother 이런 식으로 구분은 하긴 하는데 그냥 무조건 남자 형제는 brother, 여자 형제는 sister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에부터 어머니부터 같이 한번 두 번씩 따라해 보실게요. mother, mother, father, father, brother, brother, sister, sister. 잘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가족에 대한 명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지금 바로바로 익혀두세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아야겠죠? grand 하면 뭔가 큰 이런 뜻이어서 그랜드 피아노 많이 들어보셨죠? 피아노 중에 아주 큰 피아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랜드 피아노처럼 grand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때 grandmother가 아니라 grand 할 때 D 발음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randmother, grandmother 할머니란 뜻이고요. grandfather, grandfather 이때 father 할 때 살짝 좀 길게 해주시면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mother, father 앞에 grand라는 단어가 붙는다. 그랜드 피아노에 그 grand라는 단어가 붙고 발음은 D 발음 안 하고 grandmother가 아니라 grandmother, grandfath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또 grandma 아니면 granny 라는 단어로 또 불리기도 해요. grandma는 약간 길게 grandma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 granny, granny 같은 경우는 gr, R 그룹이기 때문에 granny, granny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할메니얼, 그레니얼, 그레니룩 이런 단어들 종종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할메니얼은 할매와 MZ세대의 그 밀레니얼을 합친 단어로 할머니들이 선호하는 옛날 음식이나 옷을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를 뜻해요. 그레니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니와 MZ세대의 그 밀레니얼의 합성어로 그레니얼이라고 부르면 할메니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업체들도 앞다퉈서 이런 신상품들 많이 내놓잖아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약과나 흑임자 꽈배기, 뭐 쑥빙수, 인절미 라떼 이런 것들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룩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즐겨 입던 꽃무늬 옷들 이런 거 시골에서 입으시던 꽃무늬 막 이제 몸빼 바지 이런 스타일의 옷들을 갖다가 새롭게 MZ세대에 맞춰가지고 내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꾸미고 다니는 그런 MZ세대들을 그레니얼, 할메니얼 룩, 그레니얼 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요즘에 신조어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grandpa 아니면 granddad라고 부릅니다. grandpa 같은 경우에는 파 조금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granddad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겹치잖아요. D가 두 번이나 오기 때문에 한 번만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펠링 상관하지 마시고 보면은 할아버지다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위에부터 두 번씩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grandma, grandma, granny, granny, grandpa, grandpa, granddad, granddad. 잘하셨습니다. 아빠 얘기할 때 dad 하고 입을 크게 벌리셔야지 dad 라고 얘기하면 D-E-A-D 그거는 죽은 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D-A-D 같은 경우엔 dad, dad 입을 갖다가 약간 밑으로 더 벌려주시면서 dad 라고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대명사인데요.
대명사는 한문을 보시면 대신할 대자예요. 그래서 명사, 아까 전에 이름을 뜻한다는 그 명사에다가 대신이라는 대자가 붙어서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주로 불러요.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부릅니다. 대명사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인칭 대명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칭하는 거죠. 사람을 칭하는 명사들 중에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불러요. 인칭 대명사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저라고 했습니다. 나기 때문에 나는 항상 I, 대문자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디에 쓰던지 간에 문장 처음에 시작하던 중간에 쓰던 다 I는 대문자로 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I는 나는 1인칭이에요. 내가 제일 첫 번째니까 1인칭이고 나랑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은 You는 2인칭입니다. 2인칭. 그리고 나랑 너랑 싸우고 있는데 누가 자꾸 껴들어요. 막 말리고 싸움 말리고 막 그만하라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야, 제3자는 빠져! 그러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제3자, 3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칭에 있는 I. 발음, 알파벳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I. 이거는 나는 이란 뜻이고요. 2인칭은 you. 알파벳의 U랑 똑같아요. Y-O-U라고 쓰지만 발음은 U입니다. You는 너는 이런 뜻이고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했어요. 내 남자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는 할 때 he라고 부릅니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he,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SHE 저희 쉬 말고 약간 이거는 유성 소리도 내주시면 돼요. 끝에 이가 있기 때문에 she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she 같은 경우에는 그녀는 이런 뜻이고요. 여성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사물도 있잖아요. 핸드폰, 책상, 의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는 다 그거잖아요. 그것은 사물 같은 경우에 it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it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옆에 제가 지금 단수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다 하나죠. 하나. 한 명 아니면 한 개를 뜻할 때 하나 헛단자 써가지고 한 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일 때 I, 2인칭 단수일 땐 you, 3인칭 단수일 땐 he, she, it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보실게요. 두 번씩 발음해 보겠습니다. I, you, he, she, it.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배워봤는데 그게 복수에도 있어요. 복수가 여러 개일 때를 복수라고 하는데 2개 이상일 때를 복수라고 부릅니다. 그 복수에서는 내가 포함된 거는 우리는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때 we라고 부르고요. 2인칭은 쉬워요. 단수랑 복수랑 형태는 같고 의미만 달라요. 아까는 너는 이런 의미라면 지금의 you는 복수 형태에서 너희들은, 니네들은 이런 의미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걔네들 있잖아 걔네들 할 때 그들은 이라는 뜻이고요. 이때도 th가 발음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디귿 발음 they 이렇게 발음합니다. 조금 어렵죠? 하지만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 돼요. 혓바닥 계속 빼시고 the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오늘 단수와 복수,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인칭 대명사를 배우셔야 이게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거든요. 주어는 뭐냐 하면 문장에서 가장 주된 성분이에요. 주체가 되는 성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I love you 라고 말을 할 때 I
그 I 자리에 나는 이라는 주체가 되는 내가 와야 되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지금 오늘 알려드린 단수와 복수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가 거기 주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오늘 제가 골라봤고요. 다른 자리에도 들어가는 단어들 또 알려드릴 거예요. 대명사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문법적인 용어가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념 알기 쉽게 최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만약에 설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사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동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동사를 갖다 좀 배우시고 나면 그동안 저희가 배웠던 단어들 가지고 문장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 만드는 과정 이제부터 슬슬 시작할 겁니다. 그 대신 틈틈이 단어들은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익히도록 할 거예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문장을 더 많이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배웠던 문법 개념 명사와 대명사 잘 숙지하고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동사형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정연휴 푹 쉬셨으니까 공부하셔야겠죠? 같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